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내림세로 바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긴축 정책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부담을 안겨줬고요. 또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기간의 거센 매도세로 지수는 발목을 잡힌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75포인트 하락하는 1679.70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6포인트 하락하는 532.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이 1,20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20억 원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이 매수 강도가 과거에 대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기관은 1,383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억 원, 172억 원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55계약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2,721계약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에 있고요. 합계 25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와 소형주가 내려가는 반면 중형주는 상승합니다. 중형주 0.04% 오르고 있는 반면에 대형주 0.26% 밀리고요. 소형주가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업종이 2.07%, 2.03%로 상승합니다. 기계업종은 1.24% 오르고요. 통신업은 0.86% 올라갑니다. 비금속도 0.37% 오르고요. 운송점도 0.38%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의료종물이 2.48%로 급락하고요. 보험업종이 2.04% 밀립니다. 유통업도 1.78%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업종이 1.58% 밀리고요. 철강금속이 1.35% 내려갑니다. 건설업, 운소창고 모두 0.6%, 0.4%, 섬유부도 0.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9% 상승합니다.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IT 기업에 등극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현재 0.49%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1.16% 내려가고요. 오늘 현대차가 1.89% 하락합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과 환율 급락에 따른 실적 우려, 그리고 12월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 0.17% 상승하고요. 신한지주 1.72% 오릅니다. 오늘 LG전자가 부진합니다. 3.91%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LG전자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며 주가 11만 원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와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그 경쟁력 악화 우려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 4.38% 오릅니다. 조선주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3% 조정받고 있고요. 하이닉스, LG화학, LG디스플레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소폭 내려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75% 밀리고 있는 가운데 LG도 1.4%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KT가 4.12%로 상승합니다. KT가 아이폰 판매 급증과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부각되면서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에너지 1.6% 밀리고요. 신세계 0.96% 하락합니다. 롯데쇼핑이 오늘 조정받습니다. 크게 조정받는데요. 4.06% 밀립니다. 삼성화재도 3.38% 밀리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 오늘도 좋습니다. 1.65% 오릅니다. 외환은행과 NHN, 또 삼성물산 모두 2%대로 조정받고 있고요. KTNG와 현대건설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내려갑니다. 현대제철, 기업은행, 기어차 모두 1%대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 상승세를 보이면서 540선을 넘어선 코스닥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장중 하락 반전하며 현재 53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1.2% 밀리고 있고요. 세트리온도 1.5% 하락합니다. 메가스터디가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0.35% 오르고 있는데요. 교육 관련주들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4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웅 1.8% 밀리고요. 소디프, 신수지, 동서 모두 2%대 하락합니다. 다음이 3%대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성광밴드가 0.17% 소폭 오르고요. 태광이 0.39%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CJ홈쇼핑 모두 1.7%, 2.8%대 하락하고요. SK컴즈가 오늘 5.9%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 2.39%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투어 오늘 0.58%로 하락하고요. 차바이오엔이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미팜이 3.9% 밀리고 있는 가운데 동국 SNC 0.21% 하락합니다.
CJ홈쇼핑 상승합니다. CJ홈쇼핑 5.91% 급락합니다. 지난해 4분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감에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DC 8.6%로 급락하고 있고요. SD스텍과 인터파크, 위메이드 모두 2%대로 조정받습니다. 현진 소재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디지텍 시스템 오늘 3.7%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3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기관을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단기 급등한 가운데 이러한 부담감들이 차익 매물로 출회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 이제 금통위는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사전에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요. 반면에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기존 지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는 1700선을 하회한 가운데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현대차와 LG전자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과 환율 급락 등에 따른 실적 우려와 또 LG전자 역시 환율 리스크와 또 스마트폰 경쟁력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LG전자 주가 하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아니면 환율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IT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환율적인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자동차 업종은 워낙 강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에서도 나타났듯이 작년 한 해 진행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들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받았던 영업이익 모멘텀들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개선이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주요 기업들의 2010년도 실적이 전망치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IT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비중 축소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반도체와 그리고 LCD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IT 업종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오늘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와 IT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오늘 하루 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추세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외국인들 기술적인 매수세는 IT 업종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의 결정 변수인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 그리고 재반 투자 심리가 여전히 IT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도 유효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투자 전망과 또 오늘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업종과 종목들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연초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제한적이고요. 특히 오늘 증권업종의 급등에서도 확인되듯이 여전히 투자 심리가 공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IT 업종 내 반도체와 그리고 LCD 종목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에 대비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6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65% 하락하고 있고요. 항생지수 0.12% 상승합니다. 오늘 홍콩 H지수도 조정받습니다. 0.02%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는 상승하는데요. 0.34% 오르고 있고요. 베트남 지수도 0.48% 올라갑니다. 싱가포르 지수 0.22%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지수 0.31%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오전 증시 방향 일본과 중국이 서로 엇갈리게 나타났는데요.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 이 전일 대비 0.7% 떨어진 채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인민은행의 통화안정채 입찰 수익률이 5개월 만에 인상 영향으로 전날에 이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전해주시죠.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간의 금리 통화 정책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걸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0.63% 하락한 3,17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커질 확률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09년도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50% 이상이 실적이 최고치를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경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었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매출이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인민은행에서는 지금 이번 통화채 금리 인상 발표와 불구하고 2010년도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2010년도에도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하면서 통화 대출 규모를 적절한 속도로 늘릴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강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인 충격 이후 다시금 재차 반등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추가의 큰 급락보다는 3,150과 3,200의 박스권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150선을 지지해주면서 3,200선 내외 박스권 혼조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현재 3개월짜리 채권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면서요. 이 시장에서는 중국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은행 간의 금리 인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지금 일본은 은행 간의 금리 인상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단기 긴축 정책의 첫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통화채에 대한 낙찰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어져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부분은 유동성 해소 정책이 아닌 대출 총량 규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인플레이션 억제 위한 움직임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움직임이고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의견이 더욱더 강한 만큼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추가 긴축 정책이 나오는 것은 올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단기 충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이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증시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상황 지금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0.67% 상승한 175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혼조 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8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의 실적 회복은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에는 아시아 증시가 지금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인 만큼 큰 상승폭을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계속적인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외국인이 6주 연속 초과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준금리가 또다시 연 2%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2%로 동결했다고 밝혀 11개월 연속 2%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금통위에는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한은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치 부활에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은 노조는 이른 아침부터 한은 본점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논란 속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한은과 금통위의 독립성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출구를 열 것인가, 아직 긴장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출구 전략을 시행하지 않고 여전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출구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올 상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사실상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제조기업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009년 실적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작년 기원 말을 기준으로 총 1,16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2009년 회계연도의 독일 지멘스 1,098억 달러와 미국 휴렛패커드 1,146억 달러의 매출 실적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는 미국 포춘지의 2008년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상위에 포진한 IT 가전 관련 기업은 지멘스와 휴렛패커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전 IT 제조업계를 통틀어 사실상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올라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유성 산은 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금호 아시아나그룹 오너일가는 부실 경영에 대한 대주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회장은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금호그룹 오너일가는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회장은 또 금호산업 등 계열사가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을 회수하고 워크아웃 계열사들은 기업 회생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2개월 내에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하고 감자와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으로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09포인트 하락하는 1682.3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3포인트 하락하는 533.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현재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첫 주말입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